갑신일주를 한번 보실까요? 갑신일주. 뭐 공부할 게 좀 있다 그럴까요? 갑신일주, 뭐 주변에 여러분 갑신일주는 많이 뵐 수 있을 거예요, 아마요. 네, 갑신일주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뵐 수가 있는데, 뭐 남녀명 어쨌든 간에 이 갑신일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일단은 이 갑신일주는요, 일단 12운성 포태로 보면은 일단 절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절지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운의 변화가 대단히 심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갑신일주에 우리가 십성의 관계를 보니까 무임경 이래서 뭐 보니까 전부 다 재, 관, 인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재, 관, 인이 절지에 이렇게 놓여 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갑신일주들은 식상이 공망으로 들어와 있어요. 식상이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재관인이 절지고 식상이 공망이니까 뭐라 그럴까, 운기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의 굴곡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가 일단 이렇게 관성이잖아, 밑에 편관이. 그렇죠? 관성이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갑신일주들은 이렇게 커다란 갑목 아래 이렇게 원숭이를 저렇게 놓고 있는 갑신에 이렇게 편관을 놓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직업의 그 이동성을 우리가 배제하고 편관의 직업에서 잘만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은 막 그런 대로 무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관인이 전부 이렇게 절지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이 공부, 인성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 재를 잘 지킨다, 그 다음에 이 관성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직장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갑신일주를 보자마자 절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착안하셔서 바로 밑의 재관을 바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절지를 놓게 되면은, 자,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끊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이 절은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의 생명은 절명 하면은 땡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시 우리는 우리가 상생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땡과 더불어서 남겨놓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또 연명해서 멧대손까지 가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자기 밑에 십성에 이렇게 절을 딱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십성의 운기가 일단은 막혔음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이라고는 하지만 기운은 어떨까요? 새롭게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하는 절초봉생의 자리에, 그렇죠? 이런 기운이 대단히 강해요. 그러니까 갑신일주들은 반드시 이러한 절초봉생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의 굴곡이 당연히 다단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갑신의 또 일주들의 우리가 자의 형상을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의 형상은 이렇게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자의 형상 자체가 이렇게 커다란 이 신금의 바위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일명 독바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마당바위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런 큰 독바위 위에, 쉽게 말해서 독바위 위에 나무가 있는 이런 형상들. 나무가 어때? 잘 크겠어요? 그렇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돌의 형태에 서 있는 이런 나무들이라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잘 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뿌리 내리려고. 기본적으로 갑신일주 치고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은 없어. 한마디로 역마가 지독하게 걸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삼명통해로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이 삼명통해로 가시게 되면은 삼명통해의 자의 형상에 보니까 갑목은 뭘로 나와 있나요? 그래요. 레로 나와 있어요. 레.
그래서 이것이 우레와 같은 그러한 형태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신금은 뭐라고 돼 있나요? 명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명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레가 대도시에 치는 형국을 낳기 때문에 갑진일주들은 목소리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커요. 목소리가 큰데다가 대도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벼락 트듯이 돌아다니니까 양마가 말도 못해. 기본적으로 돌아다녀야 될 팔자. 그러니까 진득히 한 군데 지키기가 좀 힘든 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령 무슨 인성의 운 절지에 들어가 있지만 좋은 운에 관직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절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리 하나를 끝끝내 보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일단 삼명통해로 통해서 간목이 우레를 놓고 신금의 명도 대도시를 낳기 때문에 직주의 이동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떠돌이 좀 돌아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타양살이를 전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일단 그렇게 갑신일주들을 한번 좀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일지가 원숭이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 원숭이가 나무를 보는 형국이잖아요. 제대로 만났지 않았어요? 장난감을? 그래서 갑신일주들은 재주가 다양하답니다. 아주 다재다능해요. 실제요. 재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무 타는 원숭이야. 이게요. 나무 타는 원숭이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하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해. 돈이라면 돈, 이게 명예라면 명예, 공부라면 공부 다 하는데 끝끝내 가기가 대단히 힘들어 절지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는 만물 박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재다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을 진득히 지켜나가려는 자기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더더욱이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재주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독바위 위에 홀로 피인 이 나무의 형상이라 고독을 명기가 어려운 사주팔자. 여러분 갑신일주가 고독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 그건 아마 사주팔자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를 잘 한번 좀 보시면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와서 용처를 확정지어야 돼요. 용처, 무엇인가를 쓸 수 있는 용도를 확정을 지어줘야 돼. 그쵸? 이 나무를 우리가 갈고 다듬는 것이 금이잖아. 그쵸? 쇠예요. 물론 금목상정입니다만 이렇게 금으로다가 나무를 쳐서 깎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다듬고 자르다 하는 의미에서 갑신일주가 저렇게 성목이 되어 있지만은 제모로 쓰이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잘 다듬고 하는 숙련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갑신일주한테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제목으로 쓰여질 수가 있답니다. 이 신금이 이 쇠뭉치가 날카로운 쇠의 형태를 갖추어서 쪽 간목을 조각을 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갈고 닦는 자신의 인격적 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신의 일주들은 자기 인격 도야에 좀 덜 힘쓰게 되면은 즉 신금의 이 쇠공이 있죠. 쇠공이를 마저작침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사자성어로다가 즉 쇠공이를 갈아서 망치를 갈아서 못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이 기운으로 가지 않으면은 간목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갑신일주가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야. 뭐요? 인내력이랍니다. 지구력가요. 참을성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위에 갑신일주 보셨겠지만 성질이 어떤가요? 대단히 욱하지요.
대단히 폭발력이 있죠. 그런데 뒤끝이 있다 없다? 없어. 먹은 맘도 없어. 그냥 그러다 말어. 지푸려 주고. 그게 바로 이제 갑신일주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갑신일주는 참고 기다리면은 좋은데 좀 진득하게 기다리는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대체적으로 자기가 쌓아왔던 선덕이라 그랬죠. 이것을 홀랑 까먹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실속이 없는 일생이 쉽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는 괜찮아요. 사람들 특히 이제 여러분 일간에 갑목을 놓잖아요. 갑목 놓은 사람 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어. 실제 성격이 이렇게 좀 인정도 있고. 여러분 깡패는 나쁜 사람이에요? 깡패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다 그래요. 단지 그 사람의 저질렀던 그 죄의 행위 자체가 뭐 어떻게 됐든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만들었던 그 자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비난하지만 깡패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보면 의리도 좋고요. 따뜻한 사람 많아요, 실제. 근데 이 갑신의 정도의 이 갑목 정도를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착한 사람들이 많아, 실제 인정도 많고요. 그런데 너무 저렇게 밑에 편관이 강해 쳐버리면 말이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사람이 멍해져 합리적이질 않아. 굉장히 충동적이고요. 그래서 같은 우리가 상황이라고 놓고 보시자고요. 이렇게 놓고 보시자고요. 을류가 있어. 같이요, 똑같지? 상황은. 근데 을류는 대단히 까칠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간에 초목을 밑에서 면도칼로 후려 파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쇠공이를 가지고 나무를 짓이기는 형국이라 참는다고. 양양 그 대결은 강해하지만 음음처럼 날카롭고 예민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을류일주들은 굉장히 갑신에 비해서는 같은 금목 상징이지만 대단히 까칠합니다. 근데 이 갑신 정도 되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신일주를 절제해 놔서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이 재관인이 불리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갑신일주가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운기에 따라서 재물을 홀라당 말아먹고 옮겨서 또 홀라당 말아먹고 이런 경우를 되풀이해서 그렇지 실제 잘 먹고 잘 사는 유형들이 많답니다. 자, 근데 그게 왜냐면은 이렇게 절지에 말이에요. 절지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이렇게 관인이 상생하게끔 들어와 있어요. 재관인이 재생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갑목이 지금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힘든데 요 임수인성이 도와주는 운으로 들어와 있고 요 임수인성을 다시 나의 편관칠살이 도와주는 운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인상생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절지의 관인상생으로 놓여 있는 뭐 그저 한문을 쓰자면 관인상생 이렇게 씁니다만 이 관인상생의 갑신일주들은 뭐가 있다고요? 절처에 뭐가 있어요? 끊어진 곳에 봉생이 있어.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준답니다. 이걸 가지고 일명 조상님 덕이라고 얘기해요. 절처 봉생을 한마디로 하면 조상떡이에요. 음떡이에요. 음떡. 그래서 갑신일주들은 죽을 만쯤 되면은 누군가가 도와줘도 도와줘. 근데 갑신일주들은 되게 주변에 있는 갑신일주의 대표적 그 아이콘이 뭐예요? 이박이야. 귀가 얇아.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홀라당 사기를 당해서 홀라당 털어먹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관인이 굴곡을 엄청나게 탐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처봉생, 절처봉생은 음떡이에요. 음떡 때문에 다시 기사회생하고 잘 살아가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절지에 대해서 절궁 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이 절은 우리가 12운송 포태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우리가 절퇴양장할 때 이제 배웠습니다만은 절의 특성들이 있죠. 첫째요. 절의 아이콘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수성이에요. 순수해 아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왜 절은 정자와 난자만 있을 뿐이에요. 아직까지 인간이 형태가 아니다. 자궁의 구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즉 어머니의 그냥 그 따뜻한 어떤 그러한 포태의 기야, 그쵸? 그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체무형이라 그래. 유체무형이라고. 유체는 돼 있지만은 무형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속에서 뭐가 태어나나요? 새롭게 절태양장에서 태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절처봉생 이런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수하게 형태가 없는 이런 가운데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그 과정,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화내동을 잘한답니다. 부화내동하고 부화내동의 대표적인 게 이박 이렇게 얘기해요. 이박은 귀이자를 써요. 귀이자를 쓰고 아주 열불박자를 써서 한마디로 해서 귀가 뭐라고요? 팔랑귀야. 아주 귀가 얇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 딱 하면 그럼 나쁜 놈 했다가 또 저 사람 얘기 딱 들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 했다. 이 종을 못 잡아 대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부안해동하는 사람 치고 또 나쁜 사람은 없어요 실제요. 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만 좀 고치면은 상당히 좋고 이 절제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혹시 돈이 많이 필요해 빌려야 돼. 누구한테가 빌리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일단 빌려줘. 근데 갚아도 될까요? 안 갚아도 될까요? 거의 안 갚아도 욕은 먹지만은 또 그렇게 해약은 못해. 근데 그렇게 또 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사기수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좀 등을 좀 치고 싶다 그런다면 그 무리 중에 절지를 놓은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틀림없이 아마 정답이 올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절지 절궁은 어쨌든 간에 세상 물정에 어둡다기보다는 순수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좀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구조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갑신은 일단은 양간이 양금을 낳았어요. 양간이 그 다음에 양신금 지지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선 한마디로 해서 물론 목입니다만은 금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금하고 목하고 어떻게 해요? 상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걸 가지고 금목 상쟁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목 상쟁이 이때에서 뭐 굳이 나쁠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제 금목 상쟁이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바로 그냥 끌어내죠. 어떻게 한다고? 목은 인간의 이거 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 토가 목과 토금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간목이 제일 먼저 이렇게 지지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근데 이게 톡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뭐 을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를 깨야지만 나와. 그런데 그래서 이 간목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인데다가 나무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뼈와 허리와 그 다음에 인파와 그 다음에 눈, 우리 이것은 목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금목을 보자마자 건강을 바로 여러분 끌어내야 돼. 어디가 아플까요? 상쟁을 딱 하면은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게 갑신일주들은 허리하고 머리가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술만 한잔 하면은 머리 아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금목 상쟁의 이러한. 그럼 이제 을류일주를 볼까요? 을류일주도 금목 상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 더 있어. 여기보다도 여기는 날카로운 쇠공이로 치지만 여기는 둔탁한 쇠공이지만 이게 날카로운 칼로 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 질환이 있어요. 대단히
대단히 심해요. 그래서 을류일주는 눈을 자세히 보시면요, 신기가 있어요. 눈에 핏대가 서 있거나, 그 다음에 항상 그 사람 치아가 부실하거나, 갑신보다 한쪽 더 나가. 그래서 여러분, 을류 딱 오시잖아. 그냥 오시자마자, 머리 아프죠? 허리 아프죠? 딱 해봐. 그럼, 예! 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바로 끌어내셔야 돼. 금목상쟁이라고 바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금목상중의 병적 질환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살짝 다시 뒤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양의 간의 목이 이렇게 양의 신의 금을 봤을 때 우리가 금목상쟁이라고 하는데, 금목상쟁에 하나의 특징이 있어. 이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욱이야. 욱 성격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노기를 어떻게 표출한다고요? 대단히 강하게 표출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화가 났다고 한다면은 확 물불을 가리지 않을 만큼 그 과격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갑신일주 그러다 말아. 그래서 막 그럴 때 지 혼자 내비두면 돼. 근데 이 갑신일주가 이 기질이 원래는 사실은 이게 무인의 기질이라 이 공격적이지만은 이 화가 나면은요 아주 심하게 아주 그냥 폭행의 어떤 성격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갑신일주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 정의감, 이게 일단은 지지에 이렇게 칠사를 깔았잖아요. 그렇죠? 네. 정의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감에 흐트러졌다 생각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공격도 금목상쟁의 공격이라 아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 갑신의 일주쯤 되면은 실제는 어떤 경찰, 군인 이런 공무원들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여러분 관이절제에 들어있어갖고 한 군데 오래 못 있어. 헐레당하고 나오고 팔랑길에서 누가 얘기하면은 말이지. 제가 요즘 경찰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분위기가 이래. 다들 우성성성해. 그 분위기에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저도 밥 먹은 지 3년 되니까 웬만한 초보 경찰보다는 제가 더 상사야. 가면은 그렇게 돼 있어. 그 구조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가서 보면 이 소문 들으면 저 친구가 그만두고 이 친구가 사표 내고 뭐 이럴 분위기를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여러분 뭐 하여튼 그런 연금의 기운들이 당장 내가 확 깎는 게 아니잖아. 그 몇 퍼센트 몇만 원씩 깎아 내려가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미동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그런 얘기 안 해요. 조금 한 3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그만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마 갑신 정도가 되는 사람 같으면은 아마 충분히 후다닥 하고 그만뒀을 거야 아마. 팔랑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래. 팔랑기 때문에. 이박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어요. 이 경자라고 하는 이 일주도 이게 상관이죠. 그렇죠? 상관에 살을 놨잖아 이렇게. 이렇게 경자에 식상이 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갑오 일주도 식상이 사로 들어가 있어. 식상이 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 절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게 어떤 것이 단점이에요? 팔랑귀야. 그래서 부탁해봐 한번요. 부탁 한번 해보시라고. 어쩐지 들어줘. 근데 이게 절지로 들어간 사람 어떻게 한다고? 목숨을 내놓고 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혼난다고? 와이프한테 이제 맞아 죽지 저러다가. 근데 이제 저런 사람들은 초기 결혼 초반에는 꽉 잡고 살지요 부인을. 근데 인생 중반에 들어가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마누라한테 맞아 죽는 이제 저 일주들이 갑신 일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 초반에는 갑신이 아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제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저게 이제 대표적으로 갑신일주가 악처 악부를 만나는 대표적인 사주예요. 근데 잘 헤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악부 악처의 대표적 사주인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부인의 얘기까지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갑신을 놓게 되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말이죠.
이 사주들은 아까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이 재관인이 절지에 들어와 있죠. 이 재관인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구조가 어때요, 여러분? 비식재 구조, 재관인 구조, 식재관 구조, 그죠? 관인미 구조, 그 다음에 인비식 구조, 구조가 딱딱 잘 맞잖아.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절지에 들어와 있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또 하나 식상이 공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건 이 갑신정대로 왜 훌륭한 원숭이잖아요. 아주 나무 타는 원숭이라 다재다능한데 이것을 다 발산하고 싶은데 절지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다음 귀는 팔랑귀에다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합리적 이성적 선택보다는 즉자적으로 선택을 해요. 즉 합리적 그 다음에 이성적 이거보다는 아주 즉자적으로 생각하고 즉자적 판단하고 이게 결정한다고. 다시 해서 임사직결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성이 절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제가 요거도 먹을 수도 있어요. 인성이 절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생각이 짧거나 그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해. 머리도 좋으시고. 그런데 판단을 아주 빨리 해버려. 응?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이거 없어. 그냥 빨리 팍 해버리는 거야. 이게 인성이 절제 들어가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인성이 절제 들어가면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품격이 없어. 예, 그 사람이 대학 교수요 박사요 하더라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항난 항마가 따른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들은 인성절제에 무상함을 아주 실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중년 이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갑신일주들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는 아주 성격이 급한 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패득실이 아주 다단합니다. 성패득실이 다단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갑신일주는 그 성패득실이 주로 누구한테 온다고요? 원숭이 무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숭이 무리로부터 와요. 자기 친구로부터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를 잘 아는 친구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쭉 보면은 다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고 관계가 절로 들어가요. 절교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다 버전업을 해.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갑신일주의 특징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자의 형상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부터는 이제 십성에 대한 포태를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기로 하자고요. 십성에 대한 포태를 적용해보면 제일 먼저 보니까 이렇게 편제가 나와 있네요. 그쵸? 편제가 갑신일주의 무토일주가 신금을 보게 되면 뭘로 들어와 있나요? 병, 그렇죠? 좌에 절에 궁에 놓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병자는 우리는 쉽게 말해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 12 운성에 12 저 신살에 가서 보니까 역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재성의 동토를 봤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남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고요. 자, 남명의 입장에서 병좌 절궁을 낳았어. 병좌, 즉 재성을 역마에 놨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고는 어떤 관계? 멀리, 그쵸?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원처 인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신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원처 인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육친, 두 번째 재물을 한번 볼까요? 재물을 모으는 곳이 어디예요? 먼 곳이지요. 원처에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니까 직주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절궁에 놓여와 있네. 재물을 모으기가 어때요? 좀해서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재물,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성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물 성재. 성재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남명의 입장에서는 어떤 재물을 모으긴 모으는데 그러면 재물이 담보가 안 돼. 절궁에 놓여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와이프의 인연을 한번 좀 볼까요? 남명의 입장에는 배우자의 처예요, 그렇죠? 배우자가 뭐 멀리서 만나든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한번 원처 인연의 배우자 궁을 한번 좀 놓고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배우자가 지금 어느 재리에 놓여 있나요? 일지에 관에 편관 7살에 놓여 있죠. 7살의 배우자예요. 7살의 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관성, 즉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편관이 하나 있고 7살이 하나 있죠. 자, 7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살하는 것, 즉 식신이 유무예요, 그렇죠? 식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7살이라 그러고, 식신이 있으면 이건 편관이에요, 그렇죠? 없으면은 7살이야. 그래요. 그럼 식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관계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식신이 제살한다고 얘기를 해. 그렇죠? 식신이 제살하는 사주치고 못 사는 사주 봤나요? 없어. 다 잘 살아요. 다 출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관이 있어서 정관을 치른 사주. 이거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또 참 빌어먹을 팔자야. 또 같은 식상이 치는데도 관성을 식신이 치냐 상관이 치냐에 따라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식신이 없어서 7살로 작용했다. 식신이 없어서 7살로 작용했다. 그럼 나의 남명의 입장에서 나의 배우자 궁에 누가 와 있어요? 지금요 7살이 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악처를 두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부인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살의 처라고 하는 것은 악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갑신일수 주고 이거 한 40세 전까지예요. 네. 전까지는 부인한테 욱욱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인이 혀를 깨물면서 죽으라고 달게 들겠죠. 결국 누가 이길까요? 부인이 이긴다고요. 그래서 남자가 대체적으로 공처가로 들어간답니다. 갑신일주들은요. 그 동태를 좀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갑신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부인들이 기가 세답니다. 7살이 악처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갑신일주들은 참 부인복이 없다라고 얘기할까? 뭐 없다라고 얘기는 뭐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같은 그 한 지붕에서 두 가족처럼 말이죠. 그렇게 공방수를 두면서 사는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지의 편관 7살을 두잖아요. 부부 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 만약에 남자가 공처가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드디어 깨닫고 대오각성해서 자식 때문에 그래도 아유 살아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정이 있어서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여러분 편관의 7살을 낳았다 그러면은 남명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인? 기가 센 악처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떤 남편? 독한 남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딱 두 마디로 압축시키면 악부 악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이야. 60갑자 중에서. 그래요. 또 이제 갑신 일주들도 이제 이 동영상 보고서 데모할 수도 있어. 우리는 안 그런데요. 우리는 안 그런데요. 근데 안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식신이 오케이, 바로 그 얘기야. 제살하니까. 제사를 꼭 해야 되겠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이거 갖고 얘기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식신이 있으면 괜찮아. 난 지금 7살만 조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식신이 없으면 자식법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보세요. 식상도 전부 다 절지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식상이 절지로 있다면 자식 인연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덕을 논하기 힘들어. 그래서 일찍 어디를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신금의 나라가 어디야?
북아메리카 같은 데 보내는 거예요. 일찍. 그래. 근데 식상이 절지로 들어가 있으면 자식이 공부에 대해서는 관심보다는 잡기에 능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절지를 놓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되겠죠. 이런 경우도 절지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맺히나 뒤집어치나. 이렇게 절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주 사람이 잡기에 능해. 그럼 어떤 사람은 춤도 잘 추고, 포커도 잘하고, 고수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한량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 좋잖아요, 그게.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좋긴 좋은데 누가 안 하면 요 정도는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배울 건 다 배워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일지에 우리가 이렇게 절, 태, 사 뭐 이런 걸로 들어가잖아요. 이상하게 잡기에 강해. 그래요. 무슨 여러분 춤 잘 추고 술 잘 먹고 화끈하니까 무슨 제왕이나 놓고 무슨 말이지 걸록 놓고 막 이럴 것 같지? 아니야. 요렇게 들어가야지. 그래도 아주 이렇게 이상하게 하여튼 분야에 우리가 볼 때 전문 분야죠. 그렇죠? 이 전문 분야에 아주 그냥 그런 끼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제를 놓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참 많아요. 타짜들이 많아요. 실제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남명의 입장에서 말이죠. 재성이 병지에 이렇게 절궁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생의 역마를 봤어요. 그렇죠? 몸은 바쁜데 돈은 잘 되지가 않아. 그래서 공사다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신일주 그러면 공사다망 하시네요. 동으로 서로 번쩍번쩍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편인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이제 편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이 사람의 편인 임수 편인, 이 편인이 지금 다시 포태로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장생. 그래요. 임신의 장생으로 들어가 있어. 생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생좌의 절궁 이렇게 얘기해.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절초봉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절초봉생의 이제 왜 그렇다고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임신이 장생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인성이 없으면은 감목은 진짜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이 갑신일주들은 인성이 그래서 절궁에 놓여 있지만 공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 안 해. 이런 친구들 나이 먹어서 이상하게 공부에 관심을 많이 갖는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성이 장생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인성이 장생을 낳았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모친의 동태는 반듯합니다. 근데 모친의 어떤 덕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못 받아요. 전에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친이 간섭하고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어머니로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성이 저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모친과는 조금 인연하더라도 덕을 논할 수가 없고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모친과 인연하기 쉽고, 자,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학문이에요. 그렇죠? 이 학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절궁에 들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학마 또는 학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때 공부가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또 만학한 사람이다. 인성이 이렇게 생좌를 놓은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찾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라고요? 만학이에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런데도 공부를 해도 멋있게 인성이 잘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식상이 절지로 들어오면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갑신일주가 말을 잘해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버벅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아셨어요? 그래서 갑신일주는 이게 일단 이제 절제에 났다가 한다면 보실까요, 여러분? 왜 춤을 잘 추는 줄 알겠죠? 왜 이걸 잘하는 줄 알잖아요. 포커를 왜 잘하고, 왜 술을 잘 먹고. 이게 잘 안 되잖아. 이게 그게 절제에 들어오면 몸으로도 때워야 되는 거야. 아셨죠? 네,